네, 반갑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언론 브리핑에 참여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우선 민선 8기 공약 언론 브리핑에 앞서서 지난 월요일부터 있었던 수도권 중심의 폭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성도 8월 8일 1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밤 11시 40분에 호우경보로 작성되어서 오늘 오전 5시 호우경보가 해제되는 이전까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안성에 2년 전에 큰 폭우로 수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더 엄중하게 비상 대응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많은 상강 계곡, 그리고 하천변 산책로, 그리고 야영장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사 현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 수차를 진행했고, 다행스럽게 오늘 지금까지 큰 인명피해라든지 사고 접수는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자료도 드렸는데요. 안성은 8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비 전체 기후량은 154.2mm가 왔고요. 시간당 제일 많이 왔던 곳이 미양면 하계점입니다. 41mm로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고 호우 경보가 해제되었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3일 동안 내렸던 비로 많이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라 평소보다 많은 양이 아니어도 작은 비로도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청에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재난안전 문자 잘 확인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선 8기 공약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8기는 혁신 1기였던 민선 7기를 이어받아서 진행되는 혁신 2기입니다. 민선 7기의 비전이었던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이라고 하는 비전을 이어받고 이 5대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함께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따뜻한 도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도시, 그리고 안성 시민 모두가 안전한 편안한 도시, 그리고 안성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의 도시, 그리고 일상이 행복한 즐거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던 5대 목표를 이어받아서 8개 분야로 8대 핵심 공약을 포함한 102개의 공약 사업으로 민선 8기의 추진 전략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안성의 변화와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의 핵심은 시민 중심 시민이익입니다.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통해서 시정의 결과물들이 시민의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가 발전하는 안성입니다. 안성은 철도 유치 등 새로운 도약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획기적 도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 육성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안성 용인 이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정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안성시는 반도체 인력 육성 특화센터,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60만 평의 산단을 조성을 완료하고요. 물량을 90만 평 확보해서 대규모 산단 그리고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의 안성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호수 관광을 만들겠다 약속했고, 고삼, 금강, 청령, 칠곡, 연설 이렇게 5개의 호수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수관광 벨트와 연계한 관광 레저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의 개발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발 수요가 늘어난 대신에 난개발의 상처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난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계획적인 도시 개발과 개발의 이익이 안성시에 머무르도록, 그래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안성 도시공사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개발의 이익이 시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공모 사업 방식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원도심은 공동화됩니다. 저희 안성시도 일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이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도시 개발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안성역이 어디에 개통되느냐, 이 부분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가 들어오면 안성에 분명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철도를 통해서 물류와 사람들이 안성에 올 것인가, 아니면 안성에 있는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바깥으로 나갈 건지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성역 개통, 역세권 개발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 수계 때문에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데 많은 제한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동북권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동북권의 주거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업, 주거, 물류가 복합적으로 있는 대규모 복합 물류 단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지지구는 아주 오랫동안 지정됐지만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건지지구 개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시가 직접 공공주도형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균형적인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의 오랜 숙제이죠. 안성이 면적의 16.1%가 유천시장과 송탄시장 때문에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가장 발전이 빨리 진행되고 있던 서부권이 대부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하고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가 함께 상생 협약을 통한 규제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임기 내에 유천시장 폐쇄를 이뤄서 약 2,100만 평의 중첩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도를 인구 10만 명의 명품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공도의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반시설들, 편의시설들, 그리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와 같은 자족 기능을 공도에서 해내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함께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인구 10만 명의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안성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도록 안성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증 최대 5천만 원, 경영환경 개선 사업 최대 300만 원, 공공배달앱을 통한 배달 수수료를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성에 2곳, 죽산, 일조 이렇게 4곳의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전통시장에 들어와 있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구역을 확대하고 또 지금 현재 지정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시장 상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인데요. 저희 안성은 만 봐도 농업은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안성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봐서 또 안성의 농업은 더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농촌과 지속적인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업소득이 보장돼야 됩니다. 농업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고령화되어 있는 소규모의 농민들을 위한 로컬푸드 매출의 100억 원 달성입니다. 지금 현재 새벽시장이라든지 주말당터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공급식의 로컬푸드에서도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외부 인근 대도시의 로컬푸드 농산물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화해서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의 또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농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청년 농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안성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이제는 농업도 기술과 함께 가야지만 됩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안성의 미래 농업을 스마트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스마트팜 선도 지원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일수록 이 가공센터를 짓는데 많은 비용들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센터를 추가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농업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연구부터 해서 지도, 행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종합행정타운을 새롭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성의 공공급식을 조금 더 안성 내부에서도 확장하고 안성의 인근 도시로 용인, 평택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안성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 중심의 공공급식 유통망이 지자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고민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해서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우리 외국인 농업 노동자들이 안성에 와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숙사 건립도 함께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에 함께 하시는 국민들한테 선물을 30%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농산물들이 고향 안성을 위해서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입니다. 우리 안성에는 어르신들도 있고 또 명퇴하신 신중년층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도 있고 새롭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맞춤 일자리 지원 사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안성입니다. 우리의 안성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인 행정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는 행정이 기획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그 시민이 기획하고 시민이 하는 사업들을 행정이 돕는 시민 거버넌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도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공모제를 실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를 민선 8기에는 대폭 늘려서 200억 원으로 예산 규모를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위해서 우리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감사관으로 참여하는 시민감사관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청년들의 시민 참여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했었죠. 우리가 시정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또 시민들이 시정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읍면동을 찾아가면서 진행했던 찾아가는 신정정 보고회를 정례화해서 연 2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 시민 동아리 사업들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바로바로 시정에 대해서 궁금한 거가 있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 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어디에 전화해야 이게 맞을까? 이 부서에 전화하는 게 맞을까? 고민들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안성맞춤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번호에 전화하시면 여리저리 부서를 옮겨 다니지 않고도 간단한 민원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 콜센터입니다. 그리고 개발 수요가 많아지면서 인허가 업무량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늘어난 업무량을 해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속도에 있어서의 불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인허가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들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공간 속에서 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시민 참여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상상하던 면사무소,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민원실이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보건시소 이런 시민들의 공간들이 최우선 되는 행정복지센터를 계속적으로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안성맞춤 공감센터, 평생학습관, 가족지원센터 등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민 이용 공간들을 조기 준공해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복합 문화 공간들이 노후화되거나 없는 지역들, 공도의 진사리, 원곡면, 금강면 이런 지역들은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일주면에도 생활건강센터를 신축해서 주민들의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의 민원 행정 기능들 중에서 읍면동으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이전을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안성입니다. 이제는 이동권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교통복지를 통해서 어디든 누구든 본인의 처지와 상관없이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안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복지와 관련돼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무상교통입니다. 민선 8기 동안 단계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해서 임기 내에 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우리 안성 시내에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장애인,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이렇게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은 면적이 워낙 넓어서 시내권에 오시면 불편해하는 게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에서 인근 도시로 가는 대중교통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에서 성남, 수원, 동탄 광역버스를 했고요. 지금 현재 강남 광역버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의 불편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는 버스 정류장이 불편하고 노후화되어 있고 지저분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버스 정류장, 또 3죽, 죽산, 1죽 같은 경우에는 버스 라운지를 만들거나 스마트 셀터를 설치해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승객 여러분들의 편안함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마을 간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시내권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인도뿐만 아니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로망은 우리 시민들의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안성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8국도 우회도로라든지 북부도로망, 지제역 자동차 전용도로는 민선 7기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권, 우리 안성권 내에 있는 신규 노선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노선들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안성입니다. 안성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의 그동안의 오명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였죠. 미세먼지가 너무 높다고 연일 일기예보 때 안성이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요. 민선 7기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통해서 2019년 대비해서 20% 정도 미세먼지 22년 말에는 저감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라든지 도시 바람숲길 조성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난개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난개발의 대표적인 게 마을 앞에 경관을 해치고 있는 물류단지입니다. 물류단지가 마을 앞에 경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의 불편 그리고 위험성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 주변의 환경 개선을 집중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아파트 앞에 제설창고 때문에 상권이나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창고 이전을 통해서 롯데캐슬 아파트의 상권 활성화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 그리고 상수도 그 다음에 폐수 처리가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또 소규모 LPG 저장 탱크를 통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상수 관망을 통해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 그리고 공공 하수 처리장 증설을 통해서 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도 그동안 CCTV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고 또 마을 방송 시스템을 집집에서 바로바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나가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도 통합관전센터를 확장 이전해서 24시간 CCTV뿐만 아니라 마을방송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과 관련돼서는 모든 교통사고를 다 막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30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요. 또 교차로에는 스마트 알림 서비스가 가능한 교차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심이 있는 안성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안성은 천혜 자원이 있고 문화와 역사와 또 다양한 문화예술인, 인적 자원들이 풍부합니다. 안성이 갖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그냥 썩히는 게 아니라 문화 관광 산업에 쓰일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권에 있는 동아방송대와 함께 요즘 한창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K 한류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문화 콘텐츠 밸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갈 수 있도록 안성맞춤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면서 문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에 지금 특히 죽산에 죽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는 조기 착공을 통해서 죽산에 있는 죽주산성 역사자원들 그리고 죽산에 있는 관광 호수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죽산 관광단지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우더기 축제뿐만 아니라 마을별로 다양한 축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에 외부의 보여주기 시가 중심이 되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과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민 참여형 축제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에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 안성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예술 재능들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인구들이 늘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최근에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거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걸어서 10분 이내에 아니면 30분 이내에 얼마나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지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거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도 그래서 문화심이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걷고 싶은 둘레길에서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한 번 조성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둘레길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도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이 갖고 있는 하천이 친수공간으로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권에는 맞춤랜드가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서부권에는 마땅히 그렇게 큰 규모의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림동산에 2만 평 규모의 수변공원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10분 생활체육권역 조성인데요.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들을 권역별로 집중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고려할 거는 읍면동별로 얼마만큼 체육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종목별로 어떻게 다양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서 균형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동안성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포함한 동안성 체육센터 관리 그리고 야외 활동을 서안성 인구에 비해서 별로 없죠. 그래서 서안성 스포츠파크를 조성해서 야외 체육 활동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서화성 스포츠파크하고는 같이 어린이 전용 운동구장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한테 어린이들이 좀 이렇게 학교 운동장까지 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기 산단 서면에 만들어지는 곳이죠. 그 안에 시민체육시설들을 이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즐거운 안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성에서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사교육에 대한 부담들을 부모님들이 다 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민선 7기 대비해서 교육 예산도 10% 확대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진행될 사업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아이들이 운동을 잘하려면 잘 먹어야죠. 근데 아이들 아침에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안 일어나요. 밥 먹고 가라고 해도 잘 안 가고 됐다 그러고 막 가고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간식을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지역 농산물들도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면에 한계 도서관, 특히 어린이 특화 도서관들을 조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지력과 엄마의 정보력, 아이의 노력이 있어야 좋은 대학 간다. 저희 안성시는 거기다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시의 조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메이저 학원 인터넷 강의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도 요즘에는 이 원서를 어디에 잘 쓰는지 수시로 가야 되는지 정시로 가야 되는지 이 상담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많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 입시 컨설팅 상담 시험도 제가 직접 나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우리 학부모님들이 좋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세계 언어 센터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은 또 뭐였냐면 이게 백성초등학교 구 몽실학교 이쪽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멀리 사는 아이들은 오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찾아오는 세계 언어 센터가 아니라 아이들을 찾아가는 세계 언어 센터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와 관련돼서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 숫자가 많은 동네에는 학교가 별로 없고 면 지역에는 아이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학교가 총폐합되고 이게 우리 안성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잘해서 아이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공도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동에 있는 아양 특지지구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의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학교와 관련돼서는 특화를 통해서 학생 인구들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숙사를 짓고 있는 죽산 중고등학교는 체육 특성화 학교로 육성을 통해서 우리 안성에서 체육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안성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끔 하고 또 면 지역의 학교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사는 따뜻한 안성입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 아이들 모두 우리 안성시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여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해 말 산부인과가 이렇게 안성에서 분만이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여성분들, 특히 이제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의 걱정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소아전담병원 개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남성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성들이 이 치안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을 통해서 특히 위험한 지역들의 치안에 더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도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성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넘는 33%가 지금 1인 가구이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안성의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는 1인 가구 종합지원 대책 수립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 지원 사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인데요.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냐, 안성에서 살 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일자리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불편 이야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주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이런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쉐어하우스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부터 진행되는 청년 문화 공간에서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할 수 있는 청년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에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마음복지관에서 이렇게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마음복지관이 굉장히 오래되고 또 납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단체와 회원들을 위한 장애인 회관 조성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을 낳아서 그리고 잘 키우는 그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동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기구부터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방과 후의 아이들을 돌보는 다함께 돌봄 센터를 도시 중심으로,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요즘에 맞벌이 부모님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부모님 대신에 입원한 아이를 돌봐주는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아동 학대 공동대응팀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보유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20%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인데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꿈이 자기가 젊어서 살았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안성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인선 7기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늘리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인선 8기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련된 일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고민이 이제 치매잖아요. 그래서 치매 조기 발견 검진 및 정밀 진단비를 지원을 하고요. 또 치매 전담 시립종합요양시설도 조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어르신들이 바로 태어나서 집에 가서 생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들네 집이나 딸네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퇴원 이후의 기간을 불편하게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원과 가정에 돌아가는 중간에 단기에 돌보아 주실 수 있는 케어 안심주택을 인구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지금은 이제 다양한 점심 제공 식당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드시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또 어르신들의 위생 상태를 위한 임용 바우처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102가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사업들을 8개 분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안성시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할 8개 사업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성역 개통 및 역세권 개발 수립, 두 번째 전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 세 번째 산부인과 공공상용소견 서울 전담 공동, 네 번째 공도 인구 10만 평 명봉도시 조성, 다섯 번째 동안석 체험센터 설립, 여섯 번째 안성 도시공사 설립, 일곱 번째 시민 제한 사업 예산 200억 확대, 여덟 번째 동부권 K 한류문화복합 콘텐츠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8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더 중심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과연 안성시가 다 할 수 있어? 돈이 될까? 이런 것들 궁금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산과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을 다 추진하려면 총 2조 2,15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도비, 그리고 민간 투자가 필요하고요. 시비는 한 6,398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8개를 보시면 제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경제가 발전하는 안성 분야에 1,311억 원입니다. 전체로 보면 한 20.5% 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은 교통이 편리한 안성입니다. 1,132억 원으로 17.7%의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경제가 발전하는 안성,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는 안성이 대부분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이잖아요. 그거를 합치면 3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심이 있는 안성이 지금 16.4% 정도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또 상당수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는 이 예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안성의 경제 발전 그리고 안성 시민들의 일자리 소득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관심과 그다음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한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기초가 없으면 계단을 오를 수 없고 또 기초가 없는 성취는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선 7기 지난 2년 동안 안성이 많은 계획들을 했고 또 계획과 관련된 일정 정도의 성과도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도록 민선 8기에서 더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선 8기 혁신 2기 안성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그리고 안성 발전의 이익들이 다 안성 시민들 개개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시민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민선 8기 혁신 2기의 안성시정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안성을 위해서 안성의 변화와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